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사업 품었다. 삼성이어 낸드 플래시 2위로 부상, 서로에게 이득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사람들이 올렸던 내용과 약간은 다른 측면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이런 것들을 올렸는지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중국 공장을 품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이게 중국 공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또 말을 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전체를 90억 달러, 약 10조 3,104억 원에 인수한다 라는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삼성전자가 하한만 인수금액 80억 달러를 뛰어넘는 국내 M&A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번 인수는 낸드 플래시에서 존재감이 높지 않았던 SK하이닉스를 낸드 플래시 부분 글로벌 점유율 20%로 단숨에 2위 업체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인수를 통해서 100% 인텔의 그 거래선을 다 끌어온다 라는 것도 또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일 날 SK하이닉스는 공시를 통해서 인텔의 SSD 사업 부분, 그리고 낸드 단품 및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른 생산 시설까지 지금 인수하기로 통인수를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인텔이 차기 상품으로 밀고 있는 옵테인 사업부를 제외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메모리 부분에서 메모리 반도체 하면 대부분 뭘 생각해요?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낸드 플래시를 정점으로 하고 있는 SSD 사업, 그리고 지금 인텔이 지금 밀고 있는 옵테인, 네, 옵테인 메모리까지 지금 이 세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텔은 차기 상품으로 밀고 있는 옵테인 사업부는 이번 거래에서 제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입장으로서도 이번 인수를 통해서 SSD 솔루션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부가 가치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이번 인수를 통해서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 2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2강일까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SK하이닉스는 D램과는 달리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10%도 되지 않아서 존재감이 높지 않았었죠. 초반에 하이닉스가 SK에 인수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점유율이 높았어요. 점유율이 그래서 3강 안에 든다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중간에 반도체 대위기설이 한번 왔었죠. 치킨 게임 하면서 이때 당시에 낸드 플래시 자체가 치킨 게임에 같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때 당시에 생산량을 줄이기로 결정을 한 거죠. 생산량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5위 업체로 전락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가 다시 한번 또 오르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로 시장 점유율이 현재 이 시장의 2강인 키옥시아, 옛날에는 도시바 메모리라고 했는데 이 키옥시아를 제치고 2위에 위치할 전망이다 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또한 2017년 키옥시아를 인수한 베인캐피털이 주도한 컨소시엄에도 투자를 해서 참여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또 분석을 해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좀 뒤로 물러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분기 트랜스포스의 집계에 보면 SK하이닉스 낸드 시장 점유율은 11.7%로 삼성전자의 31.4%, 키옥시아의 17.2%, 웨스턴디지털의 15.5%에 이어서 4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과 인텔은 각각 11.5%로 공동 5위에 위치해 있죠. 여기에 웨스턴디지털은 일본의 키옥시아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서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단독 1위, 영원한 1위처럼 보이는 삼성전자 1위, 그리고 키옥시아 2위, 웨스턴디지털 3위, 그리고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와 인텔을 합친 것이 된다. 그래서 23.2%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이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옛날에 도시바 메모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웨스턴 디지털에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키옥시아의 전체 매출량은 어떻게 되냐? 키옥시아 플러스 웨스턴 디지털이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면 나눠져 있는 건데 이렇게 보셔야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네 30%가 넘어가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점유율이 높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인수의 의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는 하이닉스 입장으로서는 기술력이 좀 부족했어요. 이 기술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기업용 SSD 제품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현재 SK 하이닉스는 낸드 제품인 EMCP Embedded Multi-Chip Package 그리고 eMMC Embedded Multimedia Card 등을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겹치지가 좀 않습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SK 주력은 모바일 중심이에요. 그런데 인텔의 중심은 전혀 정반대라는 거죠. 특히 하이닉스의 낸드 매출의 60% 이상이 모바일 낸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인텔은 기업용 SSD 시장에서 선전을 보이고 있는 회사예요. 기업용 낸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고 특히 기업용 SSD는 낸드 전체 제품군 중에 수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인수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이뿐 아니라 QLC 제품도 업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QLC 제품을 만드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낸드 플래시예요. 낸드 플래시의 QLC 제품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SK 제품이 삼성전자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무리가 삼성전자보다 떨어지기 때문이죠. 패키지 부분에서. 그래서 인텔의 QLC SSD는 올해 말까지 낸드에서 차지하는 비트 기중 출하량이 3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이번에 기업 거래에는 서로가 윈윈이 될까라는 것이죠. 이번 매각으로 누구에게 더 이득이 될까가 초미의 관심사죠. 일단 시장에서는 낸드 플래시 회사가 하나 줄어든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텔이 지금 5위에 위치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4위에 위치해 있었죠. 그러면서 이 둘이 합치면 하나의 회사가 돼서 규모의 경제로 보면 더 커지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부분을 인수하면서 전체적인 회사가 하나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의 상승이 촉발될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D램과 낸드 플래시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AMD와 인텔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 회사들이 무엇을 만드는 회사죠? CPU를 만드는 회사죠. 새로운 PC 수요가 요즘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 중심에 CPU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텔과 SK 하이닉스는 서로 협력 관계를 강하게 구축하고 있는 셈이죠. SK 하이닉스가 세계 첫 DDR5 D램을 출시할 때 인텔과의 협력으로 새로운 D램을 출시했다고 지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 이야기예요. 며칠 전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번에는 낸드 플래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적자의 늪에 빠져있는 인텔의 중국 공장을 SK 하이닉스에서 인수를 해서 벌써 두 번의 협력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번에 SK 하이닉스의 인텔 중국 낸드 플래시 공장의 인수는 이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 이것은 차근차근 SK 하이닉스와 인텔이 협력하는 관계에서 이런 진행이 수순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특히 CPU의 지금 개발이 시급해요. CPU의 개발이 시급한데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이렇게 인텔하고 협력하게 관계가 되면 나중에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해질까? 아닐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또 고려를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인텔의 입장에서는 적자인 부분을 떼어내버리고 새롭게 집중하는 옵테인 분야로서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현재 D램은 휘발성 메모리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알려져 있죠. 즉 D램은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도 저장할 수도 없고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낸드 플래시를 이용한 SSD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불리는 HDD의 대용품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죠.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요. 그런데 D램은 낸드 플래시는 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저장이 안 되죠. 저장이 안 되고 가격도 낸드 플래시 대비 비싸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D램의 빠름을 포기하고 안정성을 추구했다라는 그 장점이 있죠. 이 중간에 끼어든 제품이 옵테인입니다. 옵테인 반도체라고 불리는 건데 이 옵테인을 밀고 있는 회사가 지금 인텔이라는 것입니다. 인텔이 지금 이 사이를 끼어들어요. D램 부분 있죠? 그리고 SSD가 있고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있는 테이프, 옛날엔 테이프로 다 됐으니까. 그런데 이 사이에 쑥 끼어 들어간다 라고 보게 됩니다. 인텔의 옵테인 메모리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인텔의 설명이죠. 즉 D램보다는 느리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보다 빠르다. 그리고 저장도 가능하다. 또한 D램과 비교하여도 가격도 저렴하다라는 게 D램보다 장점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텔의 입장에서는 옵테인과 낸드 플래시 둘 다 가지고 있어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옵테인을 밀려고 하면 낸드 플래시는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어야 돼요. 굳이 두 개를 다 밀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즉 옵테인 메모리에 집중하면서 낸드 플래시를 아예 포기하겠다. 그리고 옵테인을 밀고 있으면 D램 업체도 굳이 필요가 없다. 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게 됩니다. 이 옵테인 메모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새로운 CPU에 맞춰서 그 기능에 맞춰서 최적화된 상태로 지금 나오게 될 가능성이 이미 나왔지만 더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텔은 CPU에서 AMD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죠. 특히 AMD와 같은 경우는 5나노, 7나노는 이미 나왔고 7나노를 이용한 CPU는 이미 나왔고 5나노를 이용한 CPU가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인텔은 여전히 10나노급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7나노 공정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7나노나 아니면 6나노, 5나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만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태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떼어버리고 필요 있는 부분만 집중하려고 하는 인텔의 선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입장으로서도 현재 4, 5위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수치상으로는 단숨에 2위 업체로 오르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키옥시아가 어떤 상황이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뒤이은 2위로 나선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죠. 인텔의 또 다른 입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인텔은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중국 때리기를 여전히 세게 하고 있죠. 이번에 조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국 때리기는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이 멈춰지지 않는 시기에 인텔의 입장으로 가장 계륵같은 존재였던 낸드 플래시도 포기하고 중국 공장도 동시에 포기하는 모양새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옵테인 사업부는 지금 시작 단계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다른 공장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다른 공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까지, 그리고 미국의 견제가 강한데 미국이 이런 말을 했죠.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이제 리쇼링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포기하든지 라는 지금 이런 말들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인텔의 입장으로서는 두 가지 악재를 동시에 제거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중국 공장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 이 언론사들이 우리에게도 호재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공장은 중국에 위치해 있죠. 다롄. 현재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많은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20일 날 왕이닷컴은 SK하이닉스의 사업 확장은 중국에게도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발 매출이 2017년도 33.4%에서 2019년 46.6%로 매년 상승 중인데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게 그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중국 우시에 1기, 2기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D램을 생산하는 만큼 이번에 중국 대련에 있는 인텔 공장을 인수와 함께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롄 공장까지 인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SK하이닉스는 중국에 D램도 생산하죠. 낸드 플래시도 생산하는 두 가지, 그리고 파운드리 회사도 우시에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시에 중국에서 우시를 이렇게 콕 집어서 투자를 하느냐 라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 우시는 지금 강소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강소성, 장수성이라고 부르는 강소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상하이 옆에 수저우, 호수의 도시라는 수저우가 있고요. 이 옆에 우시가 있습니다. 상하이에게 굉장히 가까운 도시죠. 해안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해서 수출도 굉장히 잘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다롄이라는 도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또 하나의 그림 올려드렸는데 여기가 다롄이죠. 굉장히 유명한 데예요. 콕 튀어나와서 그래서 여기 우시까지 오는데도 예,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하이 통해서 우시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전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다롄 지방이에요. 여기가 다롄. 자, 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시가 어디냐? 상해 여기 있죠? 상해하고 바로 붙은 이 자리. 이 자리가 우시. 그러면 다롄에서 우시까지 카르텔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특히 우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 드렸죠. 파운드리 자회사도 SK하이닉스 IC도 우시에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인수한 파운드리 전문기업인 매그나칩의 공장 기계를 우시로 지금 이동을 하려고 준비 중이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우시에 세계 4위를 기록한 중국 최고 슈퍼컴퓨터인 선웨이가 있는 곳이에요. 중국이 전략적으로 키우는 곳입니다. 텅신 TUSI 사물인터넷 연합실험실도 이곳에 있습니다. 특히 우시시 신형 스마트시티 구축 3년 계획을 행동계획에 따라서 우시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새 목표와 행동계획을 진행 중인 곳이죠. 그래서 이 계획으로 인해서 우시를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우시입니다. 신형 스마트시티 구축의 전반적인 수준을 계속해서 중국 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일부 영역을 국제적으로 선진 수준까지 도달을 시킨다라는 게 이 우시시 신형 스마트시티 구축 3년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어쩌면 옵테인 메모리가 이 시장을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옵테인 메모리가 시장을 점유하기 전에 D램과 낸드 플래시 제품들을 더욱더 가격이 저렴하게 그리고 더욱더 기능이 높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선결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텔과 SK하이닉스는 동반자적 입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SK는 뭘 바라보냐? 내년에 CPU가 새로 나오거든요. 인텔에서. 이것은 이미 계획이 짜져 있는 것인데 이 새로 나올 때 PC에 대해서 수요가 급증할 것이거든요. 급증하게 되면
DRAM과 NAND 플래시의 사용량도 급증하게 된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이것을 준비하는 입장으로 SK는 준비하지 않았을까? SK 하이닉스는 준비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런 생각 가운데 인텔과 협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려는 SK와 중국에서 공장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것을 업된 메모리 시스템을 이동시키고 그리고 이쪽은 연구밖에 안 하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다른 공장에서 다른 걸 다 만들 거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해드릴 거예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